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백색 실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것도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아하도로도법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백색 실선 사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제가 경찰청 관계자에게 직접 앞으로의 그 사고 처리 방향에 대한 지침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자, 사고는 이런 유형이었어요. 그 해당 판결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니었고요.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 사고가 교차로 주변에서 실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좌측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그러니까 그 실제 사고는 유턴 지점이었어요.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실선 구역을 확 침범해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이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와 추돌 사고가 났던 사고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백색 실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은 형사처벌 해왔습니다. 근데 형사처벌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 판결은 2004년에 백색 실선의 의미는 통행 금지의 의미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교통사고 처리 자체는 형사처벌을 그때부터 하진 않았었거든요. 형사처벌은 18년, 19년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이 형사처벌하기 시작했는데 백색 실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백색 실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이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문 원문입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면 이 백색 실선은 단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서 1호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1호 지시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시 위반에서 통행 금지를 내용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면 된다. 보험 가입돼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조항을 잘 이해하시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치상사고나 단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 면제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나잖아요. 그거 의미하는 거고요. 중상해 사고라고 하면, 중상해 사고의 의미는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난치의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해요. 그리고 형사처벌의 수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예가 있어요. 치사사고, 사망사고, 사고 도주, 뺑소니, 12개 중대법규 위반이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합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데요. 자,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시속 20km를 초과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철길 건너물 통과 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약물 운전, 보도 침범,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보호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이게 12대 중과실이에요. 자, 이 중에서 백색 실선 침범 사고를 지시 위반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거예요.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그 12대 중과실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호가 신호 지시 위반에 관한 항목이에요. 신호 위반했거나 또는 통행 금지, 일시정지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운전한 경우, 즉 지시 위반에는 통행 금지나 일시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백색 실선 침범을 통행 금지로 볼 것이냐 아니냐, 요게 중요 쟁점이었던 거고요. 자, 통행 금지의 의미를 갖는 표지로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통행 금지 알림, 즉 이런 표지판 X 또는 사선으로 통행 금지 명확하게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데 보통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뭐 통행금지 구간이나 기간, 이유까지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백색 실선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금지 뭐 기간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런 금지에 대한 표지가 없다, 안내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통행금지의 의미를 갖는 표지 두 번째는 바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보면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대상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는 가로변, 특히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운영이 되죠. 버스 전용 차로제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를 그냥 차선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즉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청색 실선을 위반해서 들어가서 사고로 유발하셨을 때는 그때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나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요 백색의 의미를 갖는 실선을 넘어가서 사고로 유발하셨을 때는 그때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실선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진로 변경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 위반에 또 해당하는 하나가 바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노면이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일시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나셨을 때는 그때도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백색 실선 침범 사고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그냥 막 넘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뉴스 보시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했어? 그러면 실선 마구 넘나들어도 된다는 의미네? 절대 노노 아닙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백색 실선의 의미에 대해서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는데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전히 진로 변경 금지의 의미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색 실선 위반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고요. 단속됐을 때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요 항목에 의해서 벌점 10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범칙금은 제한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들어옵니다. 자, 도로교통법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백색 실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렇지만 이 실선을 넘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보통 실선으로 표기된 구간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위험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 변경하시는 일 없도록 법규를 지켜야 나의 안전도 다른 누군가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로교통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